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이 비로 인해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삼복더위의 두 번째, 중복인 오늘도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32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몸이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연일 계속된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식으로 충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일본 해상을 거쳐 포항 앞바다로 이동 중입니다. 동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소멸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오늘 새벽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전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요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지구 내 국유지와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교환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흩어져 있던 국유지와 시유지, 코레일 소유의 토지를 맞교환을 통해 규모를 키워 옛 포항역 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주관자 모집을 위해 8월 안에 공모를 거쳐 오는 10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보기 드문 기상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먼지 악마라는 이름까지 붙인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생하게 찍힌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생겼습니다. 오래 간다. 문 열면 어떡해요? 운동장의 흙먼지를 빨아들이며 마치 토네이도를 연상시키듯 무서운 기세로 솟구쳐 오릅니다. 토네이도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종이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건축 자재가 회오리 바람에 빨려 올라가고 화분이 깨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니까 기자들도 날아갈까 걱정이 됐고 애들도 주변에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애들은 다 하교하고 난 뒤라 가지고. 이런 현상은 1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폭염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렬한 햇볕에 지면 일부가 다른 곳보다 뜨거워지면 데워진 공기가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데 이때 주변 공기가 돌면서 흙먼지를 끌어들여 거대한 먼지 기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은 더스트 데블, 먼지 악마라고 부릅니다. 먼지 회오리 현상으로 분석되는데요. 보통 더운 날 지표가 가열되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지속 시간은 길지 않고 주로 도심에서 일어납니다. 맑고 건조한 날 바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토네이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4년 경기도 일산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며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현상이 용오름으로 불리는 일종의 토네이도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은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후포 울릉 간 여객선 운임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할인 대상은 울진 군민과 가족, 친척, 관내 사업체 근무자로 울진 군민이 타 지역에 사는 친지를 대신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할인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후포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요금은 일반석 기준으로 기존 6만 6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할인됩니다. 이 보름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밭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한 고추들이 줄기에 달린 채 색이 변했습니다.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데다 토양이 마르면서 시듬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고 뜨겁다 보니까 이 고추가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품질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폭염 피해가 제일 심한 건 과수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웃돌면서 과실의 표면이 누렇게 변하는 햇볕 대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실이 많이 달리지 않게 하고 웃자란 가지와 잎을 적당히 남겨 과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칼슘제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산칼슘 0.2% 액을 살포하면 과실의 표면을 보호해서 햇볕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북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파악된 것만 31.9헥타르. 폭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다 비 소식도 없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축산농가는 폭염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은 27도씨 이상일 경우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축사 지붕에 그늘막 설치, 물 뿌려주기 등 가축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기상관 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가 피해도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 도심지 서쪽 형산강 변에서 대형 항아리를 보관하던 신라 창고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서라벌 문화재연구원은 경주시 성건동 폭 6m, 길이 150m에 대해 발굴 조사에서 8세기 무렵 건물터 4기와 대형 항아리 50개, 그리고 배수로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라벌 문화재연구원은 신라 왕실이 조성한 창고나 불교 사원의 부속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니 전기요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김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는 그야말로 종일 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끄고 못 살죠. 항상 켜고 전 안 넣어도 남편이 또 덥고 하니까 항상 켜고 애기 있으니까 애 때문에라도 켜고. 근데 26도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시원하진 않으니까 선풍기 같이 이렇게 쓰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집집마다 에어컨 성능은 다르지만 희망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 온도가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실외기는 멈추고 실내기만 돌아갑니다.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낮추기보다 바람을 강하게 하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 짧은 시간에 빨리 온도를 낮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느는 만큼 다른 제품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냉장고 냉장실은 60에서 70%가량, 냉동실은 80% 정도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 문을 10초만 열었다 닫으면 원래 온도로 돌아가는데 1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자주 먹는 음식은 문과 가깝게 투명 용기 같은 데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밥솥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냉장고나 에어컨보다 많습니다. 가급적 취사할 때만 사용하고 보온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가전제품들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대기전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가정당 월 평균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이 대기전력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에 흔히 있는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TV의 10배 이상입니다. 때문에 가전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전원만 끄지 말고 아예 코드를 뽑거나 멀티콘센트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전기요금 등을 조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원의 70% 이상이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1,600여 명인 경주시는 본청은 국 단위로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중심 상가와 봉황상가 등에서 읍면동은 가까운 전통시장을 돌며 식사를 하고 장도 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다른 기관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의 정식 선임을 위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주총을 앞두고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를 정식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이 개최됩니다. 최 후보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 달 전 전격적으로 회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서울대와 엔지니어, 제철소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10년간 포스코에서 벌어진 정경유착 비리 혐의에 깊숙이 개입됐다며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우 후보는 포스코의 비리와 적폐에 대해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회장에 선임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 정권 당시 포스코가 사회이사들의 승인 없이 투자 규정을 어기고 미르재단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잇따르자 이번 주총에서 포스코 지분 10.82%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숨은 대주주로 주총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국민연금이 포스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포스코 관련 적폐와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 후보 선임을 막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이사들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경영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전횡을 일삼거나 비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익적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됩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가 포스코의 앞날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의 추경 예산 규모는 8조 2천여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00억 원 늘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방 소멸, 저출산 위기 극복 등 주요 현안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해수부에서 항법 장치를 갖추지 못한 영세 어민들을 위해 개발한 해로드 앱이 해양 사고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 요청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위도와 경도를 해양경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도 여행객으로 붐비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 여행은 항상 즐겁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배를 타는 여행은 조금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울릉도 여행에 나선 나주공업고 학생들은 단체로 해로드 앱을 깔았습니다. 여객선 실시간 이동 정보와 바다 날씨 정보 제공은 물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도 쳐가지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약간 안전하게 구조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충남 서천군에서 갯벌에 고립된 부부가 해로드 앱을 통해 해경에 신고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양 경찰에, 육지에서는 소방서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위도 좌표를 제공하는 해로드 긴급 구조 요청 버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경위도 좌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낚시어선 이용객이나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 사이에서도 해로드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구조 신고 앱을 미리미리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피서 성수기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폐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주중에 폐관 시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물관은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음악회와 마술, 마당극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주시 공무원 노조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폭행한 고준희 핵폐물 처분을 위한 동경주 위원대표 A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 노조는 A씨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20여 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경주시 원자력 정책과 직원에게 다가가 주민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하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 노조는 또 반복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스텍에서 창업보육센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10개 우수 창업보육센터를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포스텍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지주회사를 통한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3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42명을 고용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대학 창업 지원 방안과 창업 후 지역 내 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제34회 우리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초등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큰 항아리를 그린 용황초등학교 3학년 김동우 군이, 국립중앙박물관장상은 토우장식 항아리를 빚은 사방초등학교 초등학생 6학년 이다혜 양이 수상합니다. 입상작 121점은 오는 10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포브스코리아 등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글로벌 문화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해외 3차례를 포함해 모두 9번의 문화엑스포를 통해 누적 관람객 2,030만 명을 유치하고 한류 문화를 확대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삼복더위의 두 번째, 중복인 오늘도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32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바발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몸이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연일 계속된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식으로 충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일본 해상을 거쳐 포항 앞바다로 이동 중입니다. 동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소멸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오늘 새벽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요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